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와 근현대 미술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의 미를 찾기 위해 기획한 전시에서 한국 불교 정신이 깃든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막으면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비단 위에 술을 놓아 부처님을 조성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슬뜨기로 술을 놓는 정근수 수행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에서 바늘 끝에서 탄생한 다양한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권동호 수어 통역사를 초청해 다름을 이해하고 공생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열었습니다. 권동호 수어 통역사는 수어도 하나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8만대장경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스님을 만났습니다. 진각스님에게 8만대장경을 공개하는 이유와 관람 방법, 기대 효과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와 근현대 미술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의 미 DNA를 찾기 위해 기획한 전시인데요. 1700년 역사의 한국 불교 정신이 깃든 다양한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래전 한때 바보상자라 불리던 텔레비전 모형 속에 정좌한 부처님이 잔잔한 미소를 자아냅니다. 양옆에는 정성 들여 한자로 새긴 반야심경이 마치 팔부신장처럼 부처님을 보좌합니다. 미디어 아트의 스승으로 꼽히는 고 백남준 선생의 1988년 작품 반야심경입니다. 텔레비전 수납장 안에 서구 문명인 브라운관을 빼내고 동양 사상의 결정체인 불상을 넣어 동서양의 구분을 없앤 조화를 나타냅니다.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마련한 전시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현대 미술과 문화재의 유기적 관계를 고찰하는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근현대 미술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조명합니다. 이번 전시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대와 또 다양한 주체들이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우리의 한국 미술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문화재 35점과 또 근현대 작품 140점을 통해서 통섭하여서 보여드리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성스러움, 아름다움, 통속, 조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와 내로라 하는 미술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1700년 역사의 한국 불교가 남긴 정신을 오롯이 담아낸 작품도 다수 전시돼 불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합니다. 동양 최고의 예술로 손꼽히는 석굴암을 주제로 한 작품과 종교의 벽을 넘어 대중 친화적으로 다가간 불화와 불상, 그림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탄생계로 무차의 정신을 설한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가 엿보입니다. 또 석가모니불과 아기예술을 아는 마리아 등이 등장하는 일섭스님의 작품 제존집회도 가톨릭 신자인 최종태 작가가 길상사에 만든 관음보살상의 청동작품은 이 시대 종교가 나아갈 방향타를 보여줍니다. 작년에 발굴이 되어서 알려지지 않았던 미교속 유물인 경주 남산 약소국에서 출토가 된 불두 또한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불이 된 흔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부처님의 성스럽고 숭고한 아름다움 또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와 근현대 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오는 10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문화재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막으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내외의 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와 법률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성보 문화재를 도난하거나 은닉해 해외로 밀반출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는 문화재 밀반출은 자칫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우리 문화재 향유에 대한 해외의 요구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 외세에 의해 문화재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경험이 있어
국외 반출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나 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활용으로 많은 이에게 알려야 할 의무도 있는 만큼 이제는 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가 나갈 방향이 돼 전문가들의 현명한 의견을 들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화재청과 한국미술사학회가 공동으로 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외 학자들은 코로나19 현실을 감안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과연 문화재 반출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과연 있는가? 그리고 문화재 반출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러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 각국의 현황은 어떨까? 그리고 이러한 그 논의와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문화재 이동 및 유통 그리고 바람직한 좌표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근본 학술대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첫날은 세계 각국의 문화재 반출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며 한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나가사와 유코 교수는 여러 나라의 문화재 관련 규정과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비교하면서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방과 중앙의 연계 프로그램 강화하면서 주변 국가들하고의 전문가 연대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국내에서 확산되면서 도난 방지 그런 것도 함께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에 걸친 학술대회에서는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영국의 문화재 반출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재 반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비단 위에 술을 놓아 부처님을 조성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슬뜨기로 술을 놓는 정근수 수행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인데요. 불자들은 수행을 하며 바늘 끝에서 탄생한 다양한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단 위에 부처님이 조성돼 있습니다. 정근을 하며 금실로 정성껏 술을 놓은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차분하게 실을 꿰고 사슬 모양의 앞담과 뒷담을 연결해 나갔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붓다숲 정근수 수행센터가 일상에서 피워낸 부처님을 주제로 마련한 전시회, 정근수 수행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고 지도법사 화담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수행이 다 그런 정성스러움이 모여서 정성스러움이 순간순간 이렇게 꼭꼭 찼을 때 그게 바로 부처님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땀을 한 땀 한 땀 뜨면서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낸 것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놔둬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정근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사불 수행을 발전시킨 것으로 가는 선화로 표현된 부처님 체본에 사슬뜨기인 체인 스티치를 수놓은 수행법입니다. 연불정근과 불상관을 더해 수행으로 발전시켰는데 바늘과 실만 있다면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는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데도 많은 도움을 줘 참선이나 연불 등 다른 수행을 할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화담 스님은 정근수 수행을 통해 신심이 커지고 심신의 안정은 물론 복덕과 지혜를 길러 근본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하라고 복을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 간단하기는 한데 일정하게 땀을 일정하게 떠야 되니까 마음을 이렇게 한결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하고 복도 짓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피워낸 부처님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리며 한 땀 한 땀 신심으로 조성된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 3월 원적에 든 고산 해원대선사가 생전에 쓴 시를 바탕으로 가수 조영남이 작곡하고 노래한 앨범이 나왔습니다. 앨범 고산의 노래는 고산 스님이 쓴 시에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과 가수 조영남 씨가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앨범에는 인생무상과 쌍계총림을 비롯해 고산스님의 저서인 음다 34송을 바탕으로 만든 음다 1-3절 등 노래 20곡이 수록됐습니다. 조영남 씨는 고산스님 연결식 때 온만이 밤매움과 열반의 노래를 부르며 원적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고산스님은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과 계율을 관장하는 전계대화상 등을 역임했으며 1972년 조계사 주지를 맡아 처음으로 불교 합창단을 창설하며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어 외에 공인된 또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어인데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권동우 수어 통역사를 초청해 다름을 이해하고 공생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덕분에 챌린지 주자로 지목한 권동우 수어 통역사의 강의 현장,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리 없는 박수와 두 손을 주먹 쥔 인사. 어르신들은 조금 어색하지만 권동우 수어 통역사를 따라해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어제 권동우 수어 통역사를 초청해 지역개방 입문특강, 인생 사용설명서를 열었습니다. 권동우 수어 통역사는 수어도 하나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리가 없는 세상을 사는 청각장애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리가 없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단순히 내가 수어를 배워서 그분들에게 대화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소리가 없다라는 전제로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해보면 청인 중심, 음성화된 중심의 사회에서 그분들이 겪고 있을 불편이 막 보여요. 2007년부터 수어 통역사로 활동한 권동우 수어 통역사는 코로나19 뉴스 브리핑으로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권동우 수어 통역사는 코로나19로 수어가 부각됐지만 이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측은히 바라보며 봉사의 마음으로 수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한 방법에 하나로 받아주길 당부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TV에서 보기만 했던 수어를 깊게 알아볼 수 있었다며 이번 강의로 수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 수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집도 수어를 간단한 거는 조금 배워서 같이 소통을 하면은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강의는 코로나19 여파로 2차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이뤄졌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로 고립된 지역 주민을 위해 입문, 교양 강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천태종 서귀포 해운사가 제주 4.3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중천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서귀포 해운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스님과 주지 서경스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사부대 중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날 제주 문강사에 이어 법회를 봉행한 주지 서경스님은 신도들의 발언이 하나로 모여 제주 4.3 희생자들의 고혼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초청법사 월장스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부지런한 기도정진으로 행복을 얻는 불자들이 되라고 법문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수만 명의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사망했으며 사찰 35곳과 스님 15명이 희생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 조성한 후 해인사로 옮겨온 지 600여 년 만에 처음인데요.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팔만대장경이 이때까지는 일부 스님과 연구자들에게만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일반인들에게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팔만대장경이 조성된 그 취지와 목적이 이제 국난 극복을 위해서 조성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한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해인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역할을 좀 할 수 있는가 그 이제 고민 끝에 8만 대장경을 우리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해서 코로나로부터 조금이나마 유양이 되고 치유가 된다면 좋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인터넷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이제 예약하기 힘들 정도라고 이렇게 예. 들었는데 예.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지금 오후 12시에 지금 이제 인터넷 예약을 받았는데 1분 만에 예약이 끝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오후 2시, 일요일 날 오전 10시, 오후 2시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금 사전 인터넷 예약제를 통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뜨거운 반응입니다. 네. 탐방 예약 신청자만 이제 8만 대장경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관람을 하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화로는 되지 않는데 네. 계속 지금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인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8만 대장경 예약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배너를 누르면 자세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눌러가지고 설명대로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예약에 성공을 했다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예약이 이제 되신 분에게는 이제 우리 해인사에서 또 이제 문자 통보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일날 문자 통보가 된 시간에 해인사 일주문에 모여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계문화유산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8만 대장경 판정까지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해인사는 이제 화엄도량이고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세 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도량 전체도 스님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그러면 안내를 해주시면 많은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네요. 네, 일반 국민들도 스님들이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반 문화 해설사보다는 스님들을 저희들이 또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전에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해서 스님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8만 대장경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관람으로 혹시 이게 훼손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개방하지 않았던 이유도 문화재 훼손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도 아직 지금 이제 진정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부 방역 지침이나 경상남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또 일반인들 그 소지품, 이제 물품 보관대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화재 위험이 있는 이런 이렇게 뭐 라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물품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 또 판전 안내를 받을 때에는 또 경비 인력도 강화를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일반인들이 8만 대장경을 접하게 될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8만 대장경 안에까지 그 판전 안에까지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판전은 이제 우리 수다라전과 법부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다라전은 첫 번째 이제 그 장경각 판전을 우리가 이제 지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소승경전 위주로 이제 모셔져 있고 우리가 이제 요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법보전은 뭐 화엄경, 건강경, 대성경전 위주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관돼 있고 또 6.25 때는 어떻게 그런 폭격을 피했는지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아주 실감나게 스님들로부터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600여 년 만에 8만 대장경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번 공개를 통해서 혹시 기대하는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수학여행을 뭐 우리 해인사나 불국사 사찰로 많이 이렇게 왔는데 네. 지금 해외여행 자유가 돼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대한민국이 돼서 네. 이제 사찰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찾는 이제 그런 교육 지침도 없어졌고 네. 해서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가치나 이런 인식이 굉장히 옅어져 가고 있는 즈음에 우리 해인사가 8만 대장경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 문화라든가 우리 국보, 문화재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직접 8만 대장경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예. 어떤가요?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우리 경남 지역, 합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체험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뭐 8만 대장경 뭐 절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별 호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점차로 저희들이 이제 뭐 점심도 제공하고 네. 간식도 제공하고 또 설명을 아주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잘 하고 또 인경 체험까지 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확대 개방을 하게 됐는데 가족들 방문이 참 많고 네. 아주 바람직한 여가 문화 형성에도 뭐 일조를 하는 것 같고요.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네. 네, 8만 대장경에 담긴 호국 안민의 정신과 염원이 일반인들에게 다 널리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9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